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하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가 하야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송영길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예. 박 대통령이 이제 최후 변론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2월 25일을 기점을 전후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언할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들으신 바나 혹시 전망하시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은 될 것입니다. 하야 선언해도 헌법재판은 그냥 갑니까? 저도 법률가로서 네. 이 중대한 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네.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분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떤 것이 헌법적 가치인가를 선언하는 의미에서라도 네.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헌법재판 결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와 함께 불안이 있잖아요. 네. 경제도 안 좋지, 지금 트럼프, 이번에 김정남 피살 남북관계, 어떻게 보면 돌팔이 의사한테 맡겨놨더니 이제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네. 빨리 제대로 된 의사로 바꿔서 이 환자를 살려야 될 시점에, 네. 내가 돌팔이가 아니다, 의사 자격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즉각 저는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해서 최후 변론만 하고 그 재판관들이나 그 소추위원단의 질문 안 받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3사가 바로 왕에게 질책을 하고 아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비들은 상소문을 왕에게 보내면 왕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직접 질문할 수가 없죠. 춘추관 기자들도 꿀먹은 버리가 돼서 국민이 알고 싶은 것 질문도 못합니다. 7시간도 어디 있었습니까? 질문 한번 해본 기자가 있었습니까? 이게 과연 기자입니까? 네. 검사가 불러서 대면 조사해도 안 하겠다 그러고, 특검이 불러도 안 하겠다 그러고, 헌재까지 와서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하겠다 그래도 거부하고 자기 진술만 하고 가겠다. 네. 이게 무슨 영국 여왕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좀 무슨 법 위에 사는 무슨 치외법관에 있는 사람 같아요. 네. 당연히 와서 검찰 조사를 받고 질문을 받아야죠. 네. 왜 정규제 TV만 불러서 자기 혼자만 일방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대통령. 네.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분노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 헌법재판소를 연기한다? 저는 단호하게 결정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에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 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또한 수요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표명하느냐 아니면 재판관들의 질문, 신문을 받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네. 질문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헌재 입장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신문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답변, 헌재에 신문할 수 있다는 답변을 가지고 대통령 측과
출석 여부를 조율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왜 이 신문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나와서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만 쭉 이야기할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신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말을 하거나 또는 소송 전략에 위배되는 말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재판관으로부터 직접 신문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도 출석할까요?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래 이제 대통령 출석 여부를 저울질해왔던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은 절차 지연 효과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지금 재판관이 절차 지연을 그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 절차를 늦춰줄 것인지 예. 이 여부가 좀 명확하지 않고 설사 늦춰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늦춰줄 것 같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반면에 출석을 해서 신문을 받아야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을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출석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내일 모레까지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아무튼 결론을 내려라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22일 날 만약 대통령은 이래서 출석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냥 24일 최종 변론으로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마지막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 뿐 아니라 대통령 측은 고영태 증인 신청, 또 고영태 녹음 파일 수천 개, 계속 그걸 요구했는데 다 거부당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영태가 꼭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미 세 차례 그 증인으로 채택해서 기일을 지정했고, 소환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 안 됐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미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이건 번복의 여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늘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하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가 하야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송영길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예. 박 대통령이 이제 최후 변론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2월 25일을 기점을 전후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언할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들으신 바나 혹시 전망하시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하더라도 헌법 이런 대통령, 네. 국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분노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 헌법재판소를 연기한다? 저는 단호하게 결정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에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 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또한 수요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표명하느냐 아니면 재판관들의 질문, 신문을 받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네. 질문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헌재 입장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신문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합법 재판은 될 것입니다. 하야 선언에도 헌법재판은 그냥 갑니까? 저도 법률가로서 네. 이 중대한 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네.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분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떤 것이 헌법적 가치인가를 선언하는 의미에서라도 네.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헌법재판 결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와 함께 불안이 있잖아요. 네. 경제도 안 좋지. 지금 트럼프 이번에 김정남 피살 남북관계 어떻게 보면 돌팔이 의사한테 맡겨놨더니 이제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네. 빨리 제대로 된 의사로 바꿔서 이 환자를 살려야 될 시점에 네. 내가 돌팔이가 아니다, 의사 자격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즉각 저는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해서 최후변론만 하고 그 재판관들이나 그 소추위원단의 질문 안 받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헌재에 신문할 수 있다는 답변을 가지고 대통령 측과 출석 여부를 조율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왜 이 신문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나와서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만 쭉 이야기할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신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말을 하거나 또는 소송 전략에 위배되는 말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재판관으로부터 직접 신문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도 출석할까요?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래 이제 대통령 출석 여부를 저울질해왔던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은 절차 지연 효과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지금 재판관이 절차 지연의 그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 절차를 늦춰줄 것인지 예. 이 여부가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3사가 바로 왕에게 질책을 하고 아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비들은 상소문을 왕에게 보내면 왕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직접 질문할 수가 없죠. 춘추관 기자들도 꿀먹은 버리가 돼서 국민이 알고 싶은 것 질문도 못합니다. 7시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질문 한번 해본 기자가 있었습니까? 이게 과연 기자입니까? 네. 검사가 불러서 대면 조사해도 안 하겠다 그러고 특검이 불러도 안 하겠다 그러고 헌재까지 와서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하겠다 그래도 거부하고 자기 진술만 하고 가겠다. 네. 이게 무슨 영국 여왕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좀 무슨 법 위에 사는 무슨 지혜법관에 있는 사람 같아요. 네. 당연히 와서 검찰 조사를 받고 질문을 받아야죠. 네. 왜 정규제 TV만 불러서 자기 혼자만 일방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